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황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과 관련된 내용인데 무릎의 통증 부위별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무릎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무릎 통증별, 통증 부위별 이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무릎뼈는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자, 여기 그림에서 같이 보시면요. 대퇴골이라고 하는 엎다리뼈. 대퇴골은 이제 예전 용어고요. 이건 신의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뀐, 개정된 의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예전 용어로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새롭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넙다리뼈라고 또 기억하시면 훨씬 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다 용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네,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슬개골, 네, 무릎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대퇴골을 받치고 있는, 넙다리뼈를 받치고 있는 경골, 어, 정강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정강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뼈는 세 가지의 뼈가 있고 이 세 가지의 뼈가 맞물려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또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근육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시면 무릎 통증을 케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릎 통증에 대한 케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개골, 무릎뼈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제 역할을 좀 보시면요. 어, 모양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무릎뼈의 앞면이에요. 그래서 앞면은 이렇게 조개 껍데기 모양 같은 걸 하고 있죠.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뒷면에 조개 껍데기 뒷면 같은, 이렇게 무릎뼈 앞면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고, 여기 이제 뾰족한 부분이 위쪽입니다. 네, 저희가 첨족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릎뼈를 살짝 뒤로 탁 돌리면은 그 조개 껍데기처럼 안이 이렇게 패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한 3분의 2 정도쯤에 이렇게 움푹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패인 부분과 안쪽으로 패여져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개골 무릎뼈라고 하는 이 슬개골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어, 그 다리에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지렛대의 축과 같은 역할을 하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여기에 축을 세우고 여기에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두고 이 돌멩이를 제가 손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들어 올린다고 보면 얘를 들어 올린다고 보면 그러면 여기는 힘이 되는 거고요. 이 돌멩이는 무게가 되는 거죠. 이거 들어 올려지는 무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슬개골이 이 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돌멩이 이 부분은 우리 무릎 아래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의 역할이 이 무릎뼈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1번 그림이고 이게 2번 그림이라고 보시면 이 1번 그림에서 지금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은 상태로 그죠? 이게 슬개골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 2번 그림에서는 여기가 슬개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지렛대의 이제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돌멩이를 이 사람이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훨씬 효율적이게 힘이 그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런 이제 슬개골 이런 무릎뼈는 어떤 역할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네.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슬개골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똑같이 이 앞에 있는 슬개골을 막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여기가 슬개골을 제가 좀 크게 그렸다고 생각하면요. 안쪽,
바깥쪽으로도 움직여 보시고 아래쪽으로도 움직여 보시고 위쪽으로도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굳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통증이 굉장히 많은, 네, 무릎의 통증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무릎에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 다리를 이렇게 좀 뻗은 상태에서 슬개골을 이렇게 무릎뼈죠. 무릎뼈를 안쪽, 바깥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 관절의 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대퇴골, 넙다리뼈라고 불리는 대퇴골, 그 다음에 정강뼈라고 불리는 경골, 그 다음에 무릎뼈인 슬개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슬개골 노란색 뼈에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는 근육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큰 근육인데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넙다리 네갈래근, 그러니까 4개로 이루어진 근육이에요. 큰 근육이에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여기 슬개골 위를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에 건의 형태로, 네, 건의 형태 텐던이라고 하는데, 건의 형태로 이렇게 붙게 되어서 여기 슬개골 무릎뼈 인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 대퇴사두근에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컨투전이라고 하는 타박상 있으시죠? 멍이 드는 타박상. 요런 이제 문제가 있으실 때 사실은 여기 슬개골인데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같이 통증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면 여기에 통증이 좋아질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대퇴사두근 쪽에 통증이,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통증은 아니고요. 최근 통증이에요. 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릎뼈 아래가 조금 최근에 조금 결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 대퇴사두근 쪽 부분에 근육통을 해결하시는 거, 뭐 타박상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로 좀 진행을 하시면 훨씬 통증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이제 무릎 관절의 구성에서 보시면 여기 대퇴골과 경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퇴골이 이렇게 볼록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록면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볼록면. 그럼 이 볼록면과 연결된 여기 정강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목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볼록면과 오목면. 그래서 대퇴골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골뼈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오목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돌아가는 그 움직임을 저희가 롤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롤링. 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림.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목한 굴림에서 굴러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굴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걸 슬라이딩, 미끄러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sliding, 미끄러짐. 네, 미끄러짐. 그래서 요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또는 회전이라고 해서 스핀,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굴림, 그 다음에 미끄러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그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굴림이라고 하고요. 미끄러지는 부분은 여기에 여기 아랫부분에 점을 제가 하나 찍으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점이 이 앞으로 미끄러져 있죠, 지금. 네. 여기 A 부분이 여기 A 부분까지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A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 부분까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돌아가는 거 회전은 스핀이라고 되어 있죠. 회전. 그런데 이제 그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런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냐면요, 이런 미끄러짐에 대한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납니다. 네. 미끄러짐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케어를 하실 때 먼저 이렇게 미끄러지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경골 있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경골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감아줄 수 있는 보조 도구 같은 게 있어요. 네, 여기 고정할 수 있는. 네. 그걸 뭐 스트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트랩 그리고 또는 테이핑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뒤에서 케어를 직접적으로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대퇴골과 경골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슬개골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가로축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굽힘과 플렉션이라고 하는 굽힘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통은 많이 굽혀질 때 너무 심하게 구부리시는 거예요. 네, 심하게 구부려서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각도가 110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무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열리잖아요. 그죠? 더 크게 열리고 완전히 열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첩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경첩이라는 구조 때문에. 근데 이 경첩이, 경첩을 예를 들어서 이걸 10년을 쓸 수 있는 건데요. 항상 이제 이렇게 조금 열었다가 뭐 중간 정도, 이 정도 열었다가 항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10년 쓸 수 있는 경첩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네, 수명이 줄어들겠죠. 뭐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죠? 뭐 7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릎도 그런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 무릎도 그런 관절이다. 근데 특별히, 요걸 그 무릎을, 무릎 꿇기를 한다든지 그런 자세는 더 많이 어떤 건가요? 끝까지 무릎 관절을 어떻게 문을 끝까지 연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릎에는. 무릎 꿇기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바닥에 앉아서 보통은 이렇게 양반다리 또 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꺾여지는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반다리를 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사실은.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 네, 의자에 이렇게 네, 앉으시는 게 좋고 또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90도 이상으로 구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이런 자전거를 탈 때도 사실은 무릎이 많이 안 구부러지게끔 자전거를 타시는 게 또 좋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릎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무릎을 사용하실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즘에 정원 가꾸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밭일도 많이 하시고 워낙 이제 꽃하고 이런 것들이 예쁘니까요. 근데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 동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무릎을 훨씬 많이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특히요. 그리고 무릎을 길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요. 무릎 관절에서도 이런 세로축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로축의 움직임에서 바깥쪽 돌림이에요. 이게 바깥쪽 돌림.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 돌림.
그리고 안쪽 돌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고정하고 발을 돌린다든지 안으로 돌린다든지 바깥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려 쓰는 것도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이 세로축의 움직임은 굉장히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튼다라고 비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트위스트, 비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동작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육인데요. 자, 근육에서 보시면 어떤 주로 미칠 수 있는 근육이 있냐면, 자, 넉다리 네갈릭은 앞에서 보셨던 뭐였어요? 네, 대퇴사두근이었죠. 네, 대퇴사두근이 기억하기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 넙다리 네갈레근 같은 게 크게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넙다리 뒤근육 같은 경우에는 함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크게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단지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하태 부분에 무릎 아래에 있는 뼈, 그죠? 지금 경골 있었던 정강뼈 있는 부분에서 어디에 붙습니까? 지금 대퇴부, 대퇴뼈, 대퇴골에 붙죠? 네, 넙다리뼈에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뒤에 돼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장단지근이 짧다거나 이러시면 무릎이 펴지는 데 있어서 펴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를 할 수가 있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장단지근을 좀 그 스트레칭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무릎 관절의 케어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넉다리 네갈레근 같은 경우에는 힘을 이렇게 무릎 관절에 힘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근력이 좋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넉다리 뒤근육도 근력이 좋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더 넉다리 뒤근육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여기 인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인대라는 표현보다는 요거는 이제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건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건의 형태로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비골이라는 곳인데요. 종아리뼈죠. 종아리뼈. 여기에 붙게 되는데 넙다리 뒤근육 중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대, 인대가 실제로 많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인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인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쿠션의 역할을 하는 반월판이라는 게 또 여기 보시면 어디 부분에 있죠? 그렇죠. 대퇴골, 지금 넙다리뼈 아래 부분에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죠. 네, 쿠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자 무릎 관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근육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릎을 지탱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역할도 합니다. 충격 흡수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릎을 이제 발을 어떻게 디디냐에 따라서 무릎에 충격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보행 패턴이 무릎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무릎이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보행 패턴에 따라서 무릎에 충격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행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통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O 라고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주변을 좀 만져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릎 주변에 열감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O 해주시고 없으면 X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이 항상 붓는다, 붓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O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런 경우에는 자, 어떠냐? 어떤 걸 가능성을 줄 수 있냐? 네, 무릎 주변에 염증 가능성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가능성은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염증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무릎 주변에 인대가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대의 역할은 뼈하고 뼈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겁니다. 고정. 그런데 이 고정하는 인대가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거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넙다리 뼈고 여기가 경골이라고 보시면 앞에 어때요? 슬개골이 있고 그러면 여기를 꽉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들이 이렇게 있어서 인대들이 잡아주니까 어때요? 이걸 잘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느슨해져 버린, 길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얘가 안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져 버리시죠? 그렇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향후 통증이 계속적으로 커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적인 마모도 커지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염증이 이렇게 지금 요런 제가 3가지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일단 인대가 늘어나시면 손해예요. 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인대가 늘어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심하게 좀 부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왼쪽 다리와 비교해서 오른쪽 다리가 네, 그런 걸 보이시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병원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또는 주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 염증 상태를 어떻게 해요? 무릎 주변에 인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붓기를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자, 아이스, 이게 얼음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택배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배달 올 때 또는 뭐 이렇게 주부시라면 이제 주부시라면 저희가 뭐 냉동식품 같은 거 이제 배달 올 때 아이스팩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좀 재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팩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그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쓰실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수건을 감으셔가지고 또 수건이 너무 두껍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 겹의 손수건을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건 안 되세요. 네, 동상의 위험도 있고 피부 손상의 위험이 좀 큽니다. 그리고 시원할 정도로만 네, 하셔가지고요. 뭐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적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이 붓기 있는 부분에 뭐 지금 여기가 붓기가 있으니까 이 전체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가능한 체중 지지를 적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가능한 디디지 않게끔 체중 부하를 주게 되면 더 많이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체중 지지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리고 림프 마사지를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는 사실 전문적인 선생님께 가서 림프 드레이니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림프 드레이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드레이니지 배액이라는 표현입니다. 바깥으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한 이제 일반 그 마사지 샵에서 받는 그런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액을 움직이는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하고 있느냐, 체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O, 없으면 X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릎 주변 근육에 열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O,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무릎이 아프다라는 이유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만성 통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아닐 경우, 그다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무릎 주변 근육에 열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예상하실 수가 있냐면 무릎 주변에 근육통을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통,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대부분 나타나는 게 대퇴사두근 쪽이에요. 넙다리 내갈래근이라고 했던, 그죠? 그 부분에 보통은 근육통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등산을 좀 심하게 갔다 오신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실 때는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앞부분 있는 지금 부분이 다 대퇴사두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그 점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주파 치료기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 마사지를 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근육 마사지 이런 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데 시원한 파스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쿨파스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쿨파스를 또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동 마사지를 또 적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근육통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색깔별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사실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 놓는 부분이 통증이 조금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한 번 더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